설 연휴였어요. 회사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저는 거의 반강제로 무급휴가 비슷한 걸 내고 10년도 더 전에 떠나왔던 강원도 산골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거든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긴 제가 다시 오고 싶었던 곳은 아니었어요. 어릴 때도 너무 힘들게 살았고 지금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연락이 끊긴 거나 다름없는 친구 몇 명이랑 형 둘 정도 뿐이었거든요. 형들도 각자 식구들 챙기며 사느라 하루하루 바쁘니까 형제끼리도 서로 연락 잘 못하고 지낸 지 오래였죠.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어릴 땐 그렇게 커 보이던 마을이 막상 다시 와보니까 되게 작아 보이더라고요. 밤길은 또 얼마나 어둡던지 가로등도 몇 개 없고요.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도 여기 원래 이렇게 깡촌이었나? 그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. 분명 제 고향인데도 이상하게 낯설었어요. 겨우 마을까지 들어왔는데요. 형들 집으로는 이상하게 바로 발이 안 가더라고요. 가자니 좀 그렇고 어릴 때나 형제지 지금은 또 괜히 어색하잖아요. 가서 눈치 보면서 신세 지는 것도 싫었고요. 그래서 그냥 조용히 마을 초입에 있던 산장여관으로 차를 돌렸어요. 건물이 어찌나 낡았는지 와 아직도 이런 데가 남아있다고? 이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. 그러다 아니 내가 고향까지 와서 이런 데에 내 돈까지 내고 자야 하나?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론 좀 서글퍼지더라고요. 그래서 와 여기서 자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형들 집으로 튈까 말까 이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. 거기서 혼자 속으로 한참 재고 있었죠. 근데 또 형수님도 생각하니까 괜히 밤늦게 불쑥 가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에이 뭐 이틀인데 그냥 서로 편하게 여기서 자자 이러고 마음을 정했죠. 그렇게 생각하고 여관 주차장을 쓱 훑어봤는데 그냥 오래된 여관 느낌이 아니었어요. 누가 한참 전에 버려두고 간 폐가 같더라고요. 비포장 도로 맨 끝에 덩그러니 서 있는데 주변엔 잡초가 허리춤까지 올라와 있었고 앞에는 낡은 화물차 한 대가 방치된 것처럼 세워져 있었거든요.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. 헐, 잠깐만. 여기 진짜 영업하는 곳 맞나? 이러고 입구 쪽을 다시 봤죠.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기분이 점점 더 찝찝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괜히 왔던 길만 몇 번씩 돌아보면서 어찌어찌 문 앞까지는 갔죠. 윽? 뭐야 이 냄새? 이 소리가 바로 나오더라고요. 코를 찌르는 냄새가 얼마나 독했는지 인상이 확 구겨질 정도였어요. 썩은 냄새 비슷한 게 훅 치고 올라오는데 사람 속이 울렁거릴 만큼 지독했거든요. 진짜 과장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헛구역질이 올라올 뻔했어요. 더 이상했던 건 그 냄새가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. 눅눅한 곰팡이 냄새에 지린내 비슷한 것도 섞여 있고 거기에 오래된 한약방에서 날 것 같은 퀴퀴하고 묵은 냄새까지 한꺼번에 엉겨 있으니까 진짜 신마 한번 들으실 때마다 목 안쪽까지 뭔 병이라도 옮을 것 같은 찝찝함? 막 그런 느낌이었죠. 건물은 낡아있지 냄새는 또 그렇게 올라오지 진짜 뭐 하나 정상인 데가 없더라고요. 비위 약한 사람은 거기서 그냥 바로 돌아 나왔을 거예요. 근데 또 고향 와서 이런 데서 자는 것도 어찌 보면 별 희한한 경험이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에이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. 결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. 근데 발 들이자마자 진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니까요. 카운터 뒤쪽에 뭐가 하나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. 처음엔 그냥 짐더미 같은 건 줄 알았어요. 막 오래된 이불 뭉치 같은 거 있잖아요. 별 생각 없이 한 발 더 들어갔는데 그게 갑자기 진짜 아무 예고도 없이 슥 하고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. 아이고 놀래라.
화들짝 놀래서 뒤로 한 발 탁 물러섰죠. 찬찬히 보니까 연세가 적어도 70은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이더라고요. 한 많게 보면 80쯤은 됐을 것 같았어요. 아니 그런 분이 생각지도 못한 데서 갑자기 쓱 일어나는데 안 놀라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? 진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. 그분 행색이 좀 기이했어요. 막 엄청 남루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한테서 풍기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. 머리랑 수염도 그렇고 옷차림도 영 요즘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. 발엔 흰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그게 말끔하고 단정한 느낌이 아니라 오래 입어서 색은 다 죽어 있고 구김도 잔뜩 져 있으니까 괜히 더 눈에 밟히더라고요. 그래서 속으로 아니 혼자 사시나? 누가 옆에서 좀 챙겨드리는 사람도 없나?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쪽이 좀 걸렸어요. 근데 또 웃긴 건 화들짝 놀란 게 저만은 아니었던 거예요. 그분도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니까 적잖이 당황하신 눈치였어요. 오랜만에 손님을 본 건지 애초에 누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동안 저도 말이 안 나오고 그분도 말이 없고 서로 멀뚱멀뚱 보기만 했어요. 진짜 웃기게 둘 다 어버버 그러고 있었다니까요. 몇 초 안 되는 정적인데도 저한텐 되게 길게 느껴졌어요. 그 와중에 저도 여관 안쪽을 한번 쓱 훑어봤죠. 입구 쪽도 슬쩍 다시 보고요. 에라 모르겠다.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그냥 대충 있자. 그렇게 마음먹고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. 아 안녕하세요 어르신. 제가 며칠 묵을 방을 좀 구하는데요. 혹시 방이 있나요? 이렇게요. 그 노인이 표정도 안 바뀌고 갈라진 목소리로 한마디 하더라고요. 방 있지. 목소리 듣는데 괜히 등골이 좀 서늘해졌어요. 그래도 이미 들어온 이상 숙박 의사를 밝혔죠. 그러자 그 노인은 아무 말도 없이 녹슨 열쇠 하나를 손에 쥐어줬어요. 근데 그 노인 생김새도 그렇고 분위기도 좀 묘했는데 열쇠를 건네줄 때 몸을 움직이는 게 더 이상했어요. 처음엔 어디 편찮으신가 싶었거든요. 근데 그게 그냥 연세 많은 분들처럼 느릿느릿한 게 아니었어요. 뭐랄까 사람이 원래 움직이는 느낌이 좀 아니었달까요? 자연스럽게 툭툭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따로 노는 것처럼 한 박자씩 늦게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. 꼭 굳어있던 관절을 하나하나 억지로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. 하여튼 그 모습이 너무 묘하게 부자연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또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.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. 그 노인이 건네준 열쇠에 방 번호가 아예 없는 거예요. 여기 봐도 저기 보이지? 저기요. 이러시는데 말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진짜 좀 섬뜩했어요. 그러더니 배정된 방 쪽을 손끝으로 쓱 가리키시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배정받은 방은 하필이면 복도 끝 제일 구석진 방이었고요. 방 문을 딱 열어봤는데요. 와, 방 안은 바깥보다 훨씬 더 심하더라고요. 벽지는 다 들떠 있고 구석엔 검은 곰팡이 같은 게 퍼져 있는데 여관 입구 들어설 때부터 사실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. 근데 막상 방 안을 딱 보니까 와, 여긴 진짜 심하다.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. 순간 그냥 다시 나가버릴까 싶기도 했는데 또 막상 짐도 풀었겠다. 그냥 며칠만 대충 버텨보자. 그렇게 생각했죠. 그래서 대충 씻고 그냥 누웠어요. 근데 그날 새벽이 진짜 문제였어요. 한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.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눈이 확 떠진 거예요. 쿵, 퍽. 와, 그 소리가 진짜 너무 이상했어요. 뭔가 무거운 걸 바닥에 질질 끌다가 툭 떨어뜨리는 느낌 있잖아요.
딱 그런 소리였거든요. 근데 그게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왔어요. 이상한 건 그 소리가 일정하게 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한 번 소리가 나면 또 한참 잠잠해져요. 그래서 제가 끝났나? 싶으면 다시 쿵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.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까 점점 소름이 돋는 거예요. 처음엔 분명 복도 맨 끝에서 나던 소리였어요. 근데 이상하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조금씩 제 방 쪽으로 다가오는 느낌이더라고요. 멀리서 끌려오던 소리가 어느새 복도를 훑고 제 쪽으로 바짝 붙는 것 같았어요. 그러다 나중에는 진짜 문 바로 앞에 멈춰 선 것처럼 느껴졌죠. 그리고 그 다음 갑자기 딱 소리가 끊겼어요. 와, 그 순간은 진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. 근데 또 괜히 혼자 쫄기 싫으니까 속으로 계속 그렇게 되뇌었어요. 에이, 그냥 낡은 건물이라 나는 소리겠지. 괜히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다. 막 이렇게요. 그렇게 억지로 마음을 눌러놓고 다시 자보려고 누웠습니다. 근데 다음날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 한잔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전날 묵었던 여관 얘기도 그냥 별 생각 없이 툭 꺼냈죠. 나 어제 산장 여관에서 잤잖아.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말 딱 하자마자 친구 하나 표정이 싹 굳는 거예요. 야, 너 어디서 잤다고?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죠. 산장 여관. 제가 또박또박 그렇게 말하니까 걔가 술잔도 안 들고 그냥 저만 빤히 쳐다보더라고요.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래, 야, 거기 3년 전에 문 닫았는데? 와, 그 말 듣는 순간 분위기가 진짜 확 싸해졌어요. 아까까지만 해도 시끌시끌하게 떠들던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저도 괜히 순간 헛웃음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아니, 뭔 소리야? 나 어제 거기서 잘 잤는데? 그랬더니 다른 친구 하나가 목소리를 싹 낮추고 그러는 거예요. 야, 거기 있잖냐. 원래 주인 할배 혼자 살았다더라. 그러고 오니 오래됐네. 근데 혼자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거야. 그것도 바로 발견된 게 아니라 한참 지나서야 사람들이 알았다더라니까. 나중에 보니까 고독사였고 그 뒤로는 거길 아예 폐가처럼 막아놨다더라. 그 말 듣는데 처음엔 진짜 얘네 술 먹고 또 나 놀리나?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든 웃어 넘기려고 했어요. 에이, 또 시작이네? 이러면서 장난으로 받아치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 애들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. 그제서야 알았죠. 얘네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구나. 그 순간부터 어젯밤 봤던 그 노인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. 가만히 있어도 자꾸 그 얼굴이 떠오르고 생각하면 할수록 등골이 서서히 식는 느낌 있잖아요. 딱 그랬어요. 아니, 분명 그 노인 얼굴도 똑똑히 봤고 말도 했고 열쇠도 직접 받았거든요. 근데 그러면 나 어젯밤 대체 누구랑 얘기한 거지?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와, 진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. 시간 지날수록 더 오싹해지고요. 그날 밤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산장여관으로 향했습니다. 짐도 빼야 했고 솔직히 친구들이 해준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어제도 분위기가 좀 음산하긴 했어요. 근데 그 얘기까지 듣고 다시 가서 보니까 진짜 느낌이 아예 다른 거예요. 분명 똑같은 건물인데도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꼭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.
진짜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괜히 등골이 싸해지더라고요.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. 텅 빈 공간에 사람 기척도 하나 없고 불도 거의 다 꺼져 있어서 마치 그 건물 자체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는 느낌이었달까요? 저도 모르게 발걸음 소리만 괜히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방으로 들어가려고 복도 쪽으로 딱 몸을 틀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. 쿵, 쿵, 스르륵, 스르륵, 쿵, 쿵, 스르륵, 스르륵. 와, 이번엔 진짜 헷갈릴 수가 없었어요. 어젯밤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? 이렇게라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엔 그 소리가 진짜 딱 제 방 문 앞에서 난 거였거든요. 순간 저도 욱했죠. 아니 대체 뭐야 싶어서 문을 그냥 확 열어버렸어요. 근데 복도 끝 있잖아요. 거기 불도 잘 안 들어와서 완전 시커먼 데 있잖아요. 거기에 그 노인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. 아니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. 분명 방금 전까지 뭘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인기척 들었는지 갑자기 멈춘 건지 그냥 그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있는 거예요. 더 무서운 건 아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. 진짜 숨 쉬는지도 모르겠고 눈도 안 돌리고 그냥 저만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. 와, 저는 그때 진짜 뭐야 할아버지? 뭐 하세요? 이러면서 몸이 굳었어요. 괜히 잘못 본 건가 싶고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. 하필 제가 딱 그쪽을 봤거든요. 근데 그 노인 고개가요, 한쪽으로 그냥 뚝 꺾여 있었다니까요. 진짜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순간 저 사람 아닌 거 아니야? 이러고 저도 모르게 덜덜 떨었어요. 아니 사람이면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 있냐고요. 완전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었다니까요. 그 상태 그대로 절 빤히 올려다보는데 와, 그게 너무 현실감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. 도망쳐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. 완전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니까요. 그러더니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툭툭 끊어서 하는 거예요. 내려와, 어서. 순간 정적이 딱 흐르는데 이어서 또 그러는 거예요. 제사 해야지. 와, 근데 갑자기 제사 얘기를 하잖아요. 순간 뭐지? 내가 지금 제사라고 들은 건가? 싶으면서 머리가 확 하얘지더라고요. 진짜 온몸이 그냥 싹 굳어버렸어요. 소리도 바로 안 나오고 몸도 바로 안 움직이고 심장만 미친 듯이 쿵쿵 뛰더라고요. 진짜 그때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. 그 다음 순간 이건 진짜 도망가야 된다,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그래서 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계단 쪽으로 냅다 뛰었어요. 뛰다가요, 진짜 본능적으로 뒤를 한번 돌아봤거든요.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. 분명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기 서 있었거든요. 근데 복도에도 없고 계단 쪽에도 없고 그 노인이 진짜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진 거예요. 순간 내가 빙구가 된 건가? 아니면 헛것을 본 건가 싶어서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. 그 와중에도 제 머릿속엔 그것밖에 없었어요. 짐만 바로 챙기고 얼른 튀자. 무조건 빨리 나가야 돼. 이러면서 간단한 짐이라도 들고 나가려고 다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는데요. 와, 진짜 그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. 침대 위에 뭐가 하나 떡하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건 분명 제가 올려놓은 게 아니었거든요. 순간 숨이 턱 막혀서 자세히 봤는데 그게 위패였어요. 까맣게 그을린 나무판 같은 게 하나 떡하니 있는 거예요. 거기에 이름 같은 글자가 뭐라 적혀 있긴 한데 이게 너무 흐릿해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. 한자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진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예 식별이 안 됐어요.
누가 봐도 오래된 위패 같은 거라 어휴 진짜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. 그때부터는요 진짜 딱 하나였어요. 아 여기 더 있으면 진짜 큰일 난다. 이러다 죽겠다. 이러면서 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문을 박차고 냅다 뛰쳐나왔어요. 계단에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면서 거의 굴러가다시피 내려왔어요. 그러고는 차에 올라타서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버벅대다가 겨우 시동을 걸었죠. 이제 진짜 그냥 가기만 하면 됐는데 괜히 백미러를 본 거예요. 근데 그 안에 제가 묵었던 2층 방 창문이 딱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그 창문에 그 노인이 몸을 반쯤 내민 채 가만히 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.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.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. 진짜 아무것도 없이 멍하니 절 보고만 있었는데. 그리고 노인의 손이요. 그 노인이 자기 목을 손톱으로 계속 긁고 있었어요. 긁고 멈췄다가 또 긁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. 저는 진짜 더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대로 차 몰고 도망쳤어요. 다음날 저는 혼자서는 도저히 못 가겠어서 경찰이랑 같이 그 여관으로 다시 갔어요. 근데 가서 본 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했어요. 그 여관은 진짜로 이미 오래전에 폐쇄된 상태였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건물이었습니다. 제가 전날 봤던 그 낡은 화물차도요.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더라고요. 그때부터요. 아니 진짜로 머리가 좀 띵해지기 시작했어요. 왜냐면 저는 분명 어젯밤에 거기서 자고 나온 줄 알았거든요. 진짜로요. 근데 다시 가서 보니까 아니 그게 여관이 아닌 거예요. 사람들이 와서 묵고 그러는 데가 아니라 진작부터 사람 발길이 뚝 끊긴 폐건물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잤다는 그 방을 다시 봤는데요. 와 그거 보는 순간 진짜 다리에 힘이 탁 풀리더라고요. 현기증까지 확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을 뻔했다니까요. 침대 위에는 몇 년 전에 죽었다는 그 노인 유품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. 먼지도요. 와 진짜 어찌나 수북하게 쌓여있던지 딱 보자마자 아 여긴 최근에 누가 드나든 데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. 뭐랄까 사람이 살았던 느낌? 생활감? 그런 게 아예 안 느껴졌어요. 진짜 딱 봐도 한두 해 비어있던 데가 아닌 거예요. 게다가 제가 어젯밤에 보고 실컷했던 그 위패도 침대 옆에 툭 나뒹굴고 있었고요. 와 그거 보는 순간 머릿속이 진짜 확 꼬이는 거예요. 잠깐만 그러면 나 어젯밤에 대체 어디서 잔 거야?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진짜 무섭다 못해 오금이 탁 저리더라고요.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었어요. CCTV요? 저는 그래도 CCTV 보면 뭐라도 나오겠지 했거든요. 근데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. 이 CCTV는 고장난 지 오래됐어요. 그리고 여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누가 봐도 여기 영업 안 하는 폐여관인데 선생님, 선생님이 여기서 주무셨다는 게 진짜입니까? 말이 안 되는데? 이러면서 옆눈으로 절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라고요. 그 눈빛 있잖아요. 이 사람 뭐지? 하는 눈빛. 솔직히 저도 제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경찰 눈에는 제가 훨씬 더 비정상적으로 보였을 거예요. 그건 저도 이해해요. 근데 아무리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도요. 제 기억만큼은 분명했거든요. 저 진짜 거기서 하룻밤 잤고 그 노인이랑 나눈 대화도 그날 있었던 일들도 전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속으로는 계속 그 생각만 했죠. 난 안 미쳤거든.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니거든. 근데 또 다들 절 묘하게 쳐다보는 거예요. 뭐랄까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눈빛이 이미 이 사람 좀 이상한데?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고 있는데 고장났다던 CCTV를 이리저리 만져보던 경찰 한 분이 갑자기 소리쳤죠. 잠깐만요. 이거 희한하네요. 고장났는데. 참 이상하네. 여기요. 뭔 영상 하나가 찍혀있어요. 그 말 듣는 순간 있던 사람들 시선이 다 한쪽으로 확 쏠렸어요.
다들 무슨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CCTV를 같이 확인했죠. 와, 진짜요. 그거 보는 순간 소름이 등줄기 타고 확 올라오더라고요. 아무도 없는 입구로 제가 혼자 쓱 들어오더니 인사도 하고요. 돈도 꼭 누가 받는 것처럼 허공에 쓱 내미는 거예요. 그러더니 마지막엔 혼자 계단 위로 막 신나고 들뜬 사람처럼 올라가는데, 와, 저는 그 장면이 진짜 제일 소름이었어요. 복도 화면도 똑같았어요. 거기도 분명 아무도 없거든요. 근데 저는 꼭 옆에 누가 있는 사람처럼 계속 꽁시렁꽁시렁 혼자 중얼거리고 또 혼자 말 받아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영상에는 아휴, 저밖에 없었어요. 진짜 끝까지 저 혼자만 지켜 있었어요. 그 일 있고 나서는 다시는 고향에 못 내려가겠더라고요. 아니,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죠.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. 제가 전날 밤에 봤던 거는 도대체 뭐였고, 저를 맞이했던 그 노인은 대체 누구였던 건지.